안녕하십니까. 본차 시에서는 디지털은 내 친구 3학년 3단원 교실 속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요 도입 부분과 3-1장 사진으로 표현해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단원의 내용 전개 계획입니다. 3단원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보게 될 차시는 1장 사진으로 표현해요입니다. 사진으로 표현해요의 수업 내용 및 활동으로는 첫 번째, 카메라 앱으로 친구가 표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 두 번째, 찍은 사진을 갤러리 앱과 사진 앱으로 확인하기입니다. 즉,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단원 지도시 유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 체험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안내를 통해 교실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를 확인하고 해당 디지털 기기 내용이 있는 쪽에서 지도합니다. 이 교재는 부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스마트 기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윈도우북입니다. 따라서 윈도우북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서 교재를 보셔야지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해당 앱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면 새로운 메뉴의 위치나 접근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합니다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항상 업데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UI나 인터페이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달라진 부분이나 또는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1장 사진으로 표현해요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교실 속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요는 본 교재의 마지막 단원으로 3단원은 1단원 교실 속 디지털 기기와 만나요. 2단원 교실 속 디지털 기기와 친해져요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교실 속에서 디지털 기기의 앱들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3단원 도입 부분의 그림입니다. 3단원의 4가지 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그림에서 개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3단원 도입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디지털 기기로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알고 싶은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사용하여 디지털 기기로 만든 것을 게시판에 올릴 수 있어요. 디지털 기기를 함께 활용해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제시하며 3단원 전체의 내용을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3-1장 사진으로 표현해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아래의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3-1장을 지도하실 때 유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 2단원에서 배운 스마트 패드에 있는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을 참고하여 지도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학생들이 몸으로 표현한 주제를 사진으로 찍고 맞히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육 시간에 배운 스포츠 활동을 활용하여 표현할 주제를 생각해보고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주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제를 활용하여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다음, 카메라 앱으로 활동하기 전에 타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촬영해야 함을 지도합니다. 학생들이 사진을 촬영할 때 친구의 모습을 마음대로 찍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허락을 구하고 촬영을 해야 됨을 꼭 지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으로 카메라 앱을 찍을 때에는 짝활동, 모둠활동, 어떻게든 학습의 형태를 구성하셔서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교실 환경에 따라 전자칠판이나 TV에 미러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찍은 사진을 교사가 미러링을 통해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단원 1장의 생각 열기입니다. 3단원 1장의 내용은 몸으로 말해요의 놀이를 모티브로 하여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주제에 맞게 학생들이 몸으로 표현하고 다른 학생이 이를 맞히는 내용으로 생각 열기를 열었는데 이 활동을 바탕으로 어떤 기기를 활용하면 좋을지를 물어보며 생각 열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은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친구가 표현하는 모습을 찍어봅시다입니다. 이 내용을 배우면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재 내용을 살펴보면 체육과 관련된 주제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배운 스포츠 활동을 활용하여 표현할 주제를 생각해보고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주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제를 활용하여 생각해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은 짝활동 또는 모듬 활동으로 내가 표현할 주제가 무엇인지, 다른 친구가 표현할 주제가 무엇인지 교재에 학생들이 적은 후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4가지의 기종 중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안내하고 교재 193쪽 붙임딱지를 활용하여 배울 쪽수에 붙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우리가 다룰 기기는 윈도우북입니다. 먼저 윈도우북을 활용하여 카메라 앱을 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여는 방법은 PPT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 앱이 필요하고 카메라 앱을 열기 위해서는 시작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는 시작 버튼 옆에 검색창에서 카메라를 검색하여 앱을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난 후 손가락으로 앱이 있는 화면을 쓸어내립니다. 그러고 카메라 앱을 찾아 짧게 누르면 카메라 앱이 나타납니다. 친구가 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화면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여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촬영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겠습니다. 앱을 닫을 때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X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앱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메라 앱을 열어서 카메라 앱의 구성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메라 앱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면 보통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선생님들의 얼굴 모습이나 외부의 화면을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 앱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서 카메라 앱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와 있는 버튼은 비디오 촬영입니다. 비디오 촬영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로 내리시면 카메라 모양의 버튼이 나오는데 이 버튼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학생들이 사진 촬영으로 몸으로 표현할 주제를 촬영을 하여 마치는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버튼은 바코드 스캔 버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코드 스캔을 통해서 학생들이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버튼은 사진가 또는 동영상 버튼입니다. 사진으로 몸으로 표현할 주제를 촬영을 해도 괜찮고 또는 동영상을 이용하여 몸으로 표현할 주제를 촬영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을 보고 학생들이 어떠한 주제를 몸으로 표현했는지 맡히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촬영한 사진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찍은 사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은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시작 버튼이 있는 작업 표시줄이 필요합니다.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 앱을 짧게 눌렀다 떼서 파일 탐색기 앱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일 탐색기 앱을 열어주면 왼쪽에 다양한 파일 목록들이 뜹니다. 그 중에서 즐겨찾기에 있는 사진을 짧게 눌렀다 떼서 사진 앱을 열어줍니다. 사진 앱을 열어서 그중 카메라 앨범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앨범 앱을 파일을 열게 되면 내가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사진을 더블 클릭하여 열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파일을 닫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X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사진을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을 마치는 활동을 하며 이 장의 내용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진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지 인식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으로 등산을 가거나 주변에 산책을 할 때 예쁜 꽃이나 또는 신기한 식물의 모양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식물이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꽃이나 식물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촬영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미지 인식이라 합니다. 이미지 인식을 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인식 기술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구글 앱을 여셔야 합니다. 크롬 또는 엣지 앱을 이용하여서 구글 화면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글 웹사이트에서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알고 싶은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을 많이 사용하실 건데 보통 검색을 할 때는 검색창에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우리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으로 검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검색창에 직접 쳐보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우리가 말을 하여 알고 싶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로 검색입니다. 이미지로 검색은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가 사용한 이미지를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로 검색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업로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패드, 아이패드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따로 업로드할 필요 없이 기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바로 사진을 촬영하여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북이나 일반 데스크탑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촬영한 사진 파일을 여기에 업로드하여서 정보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파일을 업로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아지 파일을 일단 다운받았는데 이 강아지의 종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파일을 올려서 확인해 보게 되면 이 강아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아지 종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정보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방이나 옷이나 신발이 예뻐 보여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에도 그 사진을 찍고 여기에 올리면 이 제품이 무엇인지,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파는 곳은 어디인지 이러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능 외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검색 버튼 왼쪽 아래에 검색 버튼 옆에 보면 텍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진에 있는 글을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싶을 때 텍스트를 누르면 그 글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세 번째는 번역입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에서 알고 싶은 정보가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 사진으로 촬영을 하면 그 내용을 한국어로 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메뉴판에 나와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정보와 같은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장에서는 사진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그리고 사진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차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 연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